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몇 달 전에 엘리베이터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동영상 강좌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조작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각 층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외부 버튼, 엘리베이터 외부 버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에 이제 외부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는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외부 버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각 층마다 위치한 그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 그 외부 버튼을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외부 버튼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원소가 불리형 컨트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 버튼, 하나는 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층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16비트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의 아이템은 1층, 2층, 3층, 4층 이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버튼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층이 4층이라고 하면은 현재 층을 4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층이면은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4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층에서 이동하신 다음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층이 2층인데 내가 다운 버튼을 눌렀다. 그런 경우에는 2층에서 그 2층 위에 3층이나 4층으로는 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2층에서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2층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1층만 키가 먹겠고, 3층,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먹지 않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추가하실 때 이제 알아야 되실 부분이,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리한 원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1, 2, 3, 4라고 하는 라벨이 매핑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층 버튼을 표시하는 이 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 2, 3, 4로 4개의 불리한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3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3개의 병렬 루프 중에서 2개의 루프는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에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2개의 병렬 루프는 제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2개의 병렬 루프 같은 경우는 하나는 실제 엘리베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이 효과음을 발생시켜주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동작을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이벤트는 3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현재 층을 값을 변경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업 버튼을 눌렀을 때,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개 이벤트를 추가할 텐데, 우선 이 클러스터 중에서 나는 이 현재 층 버튼을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거냐면, 이전 컨디션이 업 버튼이나 다운 버튼이 눌러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불리형 컨트롤 값을 다 거짓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외부 버튼에 업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타겟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 값을 변경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층에 이 타겟층이라고 하는 값을 변경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층 버튼이라고 해서 이 이제 컨트롤 값, 클러스터 값을 변경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에 대해서도 이 업 버튼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업 버튼과 현재층 값에 따라 가지고 이 버튼을 활성화 시킬 거냐 비활성화 시킬 거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외부 버튼의 업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현재층이 1층입니다. 1층인데 1층인 경우에는 이제 타겟층도 1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층 버튼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상수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층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표시하게 만들어서 그 값을 층 버튼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층에서는 내가 외부 업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1층 자체를 눌러봤다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층 버튼에 대한 거는 비활성화 시켜주겠고 2, 3, 4층은 이네이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 시켜준다는 거는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타겟층을 내가 바꿨기 때문에 타겟 변경 값을 참값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 버튼 값은 당연히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 되겠고, 만약에 2층이다 그러면은 타겟층을 2층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층 버튼도 마찬가지로 상수값으로 인가해 주시는데 2층 값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2층에서 업인 경우에는 3층하고 4층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층, 2층은 디세이블 시키고 3층하고 4층만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됩니다. 3층 경우도 마찬가지죠. 타겟층은 3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은 4층만 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현재 층이 4층이면은 어떤 버튼도 클릭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버튼 다운값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현재 층이 1층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버튼을 다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타겟층을 2층으로 하고 타겟 변경 물음표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층과 타겟층 변경 물음표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2층인 경우는 다운이기 때문에 2층에서 내려갈 수 있는 거는 1층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층만 이네이블하고 나머지는 다 디세이블 시켜주시면 되겠고, 현재 층이 3층이면은 2층하고 1층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네이블, 그 다음에 4층인 경우는 1, 2, 3층 3개를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에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에 효과음을 추가하는 동영상 강좌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에 외부 버튼 추가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이전에 진행했었던 실습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시겠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메인 VI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3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도록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자, 이동 시간을 500ms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4층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4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4층입니다. 뭐 2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2층을 선택하시면 2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효과음도 나오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음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겠고요. 자,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외부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외부 버튼이라고 하겠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열거형 컨트롤 하나 두겠고요. 자, 라벨은 현재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세 가지를 두겠습니다. 아이템 편집에서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하는 네 가지 아이템을 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잘 맞추면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원소를 자 넣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두 개를 둘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에서 버튼에 가보시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자, 업 버튼 같은 경우는 위로 버튼을 하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업이라고 하겠고요. 자, 불리언 텍스트는 업이라고 하겠고, 색상은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운 버튼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도 자 다운이라고 하겠고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 불리언 컨트롤 값도 자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에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직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하겠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겠고요. 아니면 이것도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 경계로 맞춰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가 됐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셔가지고 자 추가한 외부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추가할 내용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의 코드를 자 이벤트를 3개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자 층 표시하는 루프와 그 다음에 효과음 처리하는 루프는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겠고요. 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를 좀 키우겠고요. 현재는 엘리베이터 버튼 값만 변경했을 때 자 이벤트와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버튼인데 이제 모든 엘리멘트가 다 변경됐을 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층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 변경해서 하나 등록하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업 버튼과 다운 버튼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이전 컨디션을 자 초기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원소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기계적 동작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계적 동작을 지금은 디폴트로는 렛치인데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로 바꾸시게 되면은 자 불리언 컨트롤 값이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여기서 상수를 하나 추가를 해서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다운도 마찬가지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현재층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는 다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외부 버튼의 업 버튼을 자 값을 변경했을 때 이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값이 타겟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타겟층, 자 타겟층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다음으로는
자, 타겟 변경이라고 하는 타겟 변경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자 변경을 해줄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자 현재층에 대해서 하나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버튼은 관련된 자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그래서 현재층이 이제 몇 층이냐에 따라 가지고 코드를 운영할 텐데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현재층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케이스 구조 테두리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초기화 케이스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삭제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때는 항상 특정 케이스가 기본 케이스로 선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깨졌는데요. 저는 1층을 자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1층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타겟층을 값을 변경해 줄 거예요. 그래서 타겟층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1층일 때는 타겟층을 제가 1층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층 버튼에 대한 값도 자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해 오신 다음에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순서가 지금 이 층 버튼에 대해서 상수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지금 내가 원하는 층 버튼은 1층이죠. 그러면은 자 1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2층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불리언 값을 상수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상수 값을 이 1층 케이스에 넣어 주신 다음에 이 값을 층 버튼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엘리베이터 버튼에 이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층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여기서는 자 비활성화라고 하는 속성을 줄 텐데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업 버튼을 자 클릭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 1층 같은 경우는 자 비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디세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2층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비활성화를 자 속성을 가져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2층은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되겠죠. 업 버튼을 눌렀을 때 자 현재 1층이라고 하면은 2, 3, 4층은 다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층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비활성화 속성을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층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비활성화 속성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하나 복사하시고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1층인 경우에 대해서 자 조건을 다 만족시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동작을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타겟 변경 값을 참값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 변경 값을 자 참값으로 선언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버튼 값이 만약에 참이었다고 하면은 다음 버튼 값은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이 값은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이제 구현하실 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기존에 제가 등록해 놓은 거를 자 이 케이스 삭제하시겠고 이 케이스도 삭제하고 자 이 케이스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 1층이라고 하는 케이스 하나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케이스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층이 되겠고 복제를 하시게 되면은 케이스의 내용까지도 같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이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층 버튼 값은 이제 2층 값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2층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층하고 4층만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3층이고, 그 다음에 층 버튼 같은 경우는 3층 값을 참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3층 같은 경우도 자 3층까지는 디세이블이고 4층만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타겟층은 4층이고 층 버튼에 대해서도 자 다음과 같이 4층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4층인 경우에는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버튼을 다 디세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케이스 다음 값을 변경할 텐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벤트 케이스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신 다음에, 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다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복제를 하게 되면은,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 버튼 E 같은 경우는 필요 없기 때문에, 관련된 버튼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운 버튼 값이 변경이 되면은 업 버튼 값을 참 거짓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도 업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한 거하고 유사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선 1층 같은 경우는 타겟층은 1층이고 층 버튼도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때는 자 1층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버튼이 다 디세이블 돼야 되겠죠. 자, 2층인 경우에는 1층만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3층인 경우에는 자 1층하고 2층을 이네이블 시켜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4층인 경우는 1층, 2층, 3층을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현재층 내가 예를 들어서 4층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4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동작을 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다운 버튼 자 4층이고 타겟층 값이 타겟 변경 물음표가 있고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현재층 같은 경우는 현재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기존의 현재층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인디케이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외부 버튼 추가 외부 버튼의 현재층 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여기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라벨이 똑같다 보니까 지금 헷갈렸는데요. 여기를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자 인디케이터를 현대층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현재층 값을 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업 버튼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자 처리할 수 있도록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의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현재층이 4층이고 그런데 이제 VR가 실행이 될 때 이 외부 버튼을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정지하시겠고요. 우선은 초기화 될 때는 디폴트로 이 외부 버튼은 현재 값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자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만 설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층을 4층으로 하고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4층으로 우선 엘리베이터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층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게 3층, 2층, 1층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을 이용해서 3층을 가고 싶다 하면은 3층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층 가고 싶다 그러면은 2층을 누르시면 되겠고, 2층입니다. 자, 1층 가고 싶다 그러면은 1층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층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 층이 2층인데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2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2층입니다. 우선 2층으로 이동하시게 되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1층을 누르고 싶다고 해도 1층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로 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3층을 누르시겠고요. 3층입니다. 자, 4층을 누르시겠고,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2층에 있는데 현재 3층에 있는데 1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3층을 누르시면은 이 버튼이 다 거짓으로 초기화되고, 다운을 누르시면 3층으로 간 다음에 3층에서 내가 1층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1층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외부 버튼을 추가를 해서 각 층마다 위치해 있는, 자, 엘리베이터 컨트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위층으로 가고 싶은지 아래층으로 가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그 현재 층으로 이동을 하게끔 한 다음에 이동한 층에서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